오늘 주식시장 전망과 아무래도 시장의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보고 있는 코스피의 2026년 타겟 지수는 5,000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코스피가 아시아 평균 대비해서 PBR이 60% 할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본 대비로도 2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과 외부의 달러 약세 요인들을 감안하면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저희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시장의 50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43년간은 횡보장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세 상승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985년에 급등이 있었고 2003년에 급등이 있었는데 평균 상승 기간이 3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KB증권은 이번 2025년이 한국 증시 50년 역사의 세 번째 상승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익 증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증시의 상승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프 밑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85년에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2000년 초반에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달러 약세 요인은 결국에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코스피의 PBR이 85년도에 0.52배에서 3.5배 급등을 했고요. 2003년도에도 0.65에서 약 9배,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2025년 상승장에도 코스피 PBR이 0.78배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내다보는 5,000포인트는 1.67배 수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급등장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달러 약세, 그 다음에 환율, 유가 이 세 가지 조합이 이루어진 게 3조 호황인데요. 1985년에 3조 호황일 때 코스피 지수가 8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신흥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브릭스 랠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약 4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3조 호황 시기에 브릭스 랠리보다는 2배 이상의 급등한 모습을 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이 85년 이후로 3조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초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유가가 60달러를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품 가격이 올라야 되죠. 유가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달러 약세와 유가 약세는 상당히 드문 조합이고요. 유가 약세가 장기화될 걸로 KB증권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약세가 되면 결국 화학업체들의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동시에 최종 수요처인 그 IT 제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 약세의 장기화는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바잉입니다. 아시다시피 셰일 가스를 포함한 원유의 대체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회가 되면서 공급 바잉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산업재 중심의 글로벌 산업 구조가 AI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상당히 과거의 석유화학이나 철강, 석탄 이런 1차 산업에 의존하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게 유가 약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5년에 3조 호황 시기에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하고 통계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뒤에 7,000포인트가 넘는 건 당연한 건데 40년 전에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하고 지금의 저성장 국면하고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KB증권은 한 약 3, 4년 후
2028년 이후에는 7,500포인트 이상을 장기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세장의 시나리오가 충족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의 기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 국면이 지속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달러가 약세됐을 때 자산 가격의 급등화가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산 가격이 10배 오르는 템베거 자산이 속출을 했습니다. 1973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10배 상승을 했고요. 86년도에 제조업 신흥국 지수가 10배 상승한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3조 호황의 국면이 얼만큼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 기울기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확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85년, 2003년 코스피의 PBR이 평균 3.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코스피가 0.78배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거 평균치를 대입하면 2.5배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1.36배는 상당히 저평가된 레벨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있다고 한들 기업의 이익이 늘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KB증권은 401조 원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올해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이 294조니까 정확하게 107조 원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7조 원 증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74조 원. 반도체가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익분의 69%를 담당하다 보니까 결국 코스피의 상승 각도와 기울기도 반도체 업체 실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장이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AI 버블론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분이 이제 마이클 버리라고 미국 금융위기 당시 때 공매도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여기서 한 7천억 정도의 수익을 거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미 버블 단계에 진입을 했고 곧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과 AI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밸류와 실적입니다. 닷컴 기업들의 당시 평균 PER이 60배, 지금 현재 M9이죠. M7 기업의 브로드콤, 오라클을 포함한 M9 기업의 평균 PER이 30배. 과거 닷컴 버블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EPS 증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12개월 선행입니다. M9 기업은 20%, S&P 500 기업에서 이 9개 업체를 뺀 441개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10%, 시장 이익 증가율의 2배를 M9 기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버블론의 핵심은 이 M9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매크로 상황은 닷컴 버블 시절에는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되던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고 12월 연준에도 이견은 있지만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긴축이냐 완화냐 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1999년 닷컴 버블 시절에는 미국 정부가 5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재정 흑자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완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전혀 없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5,300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경기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정책도 완화하는, 그래서 2025년에 AI 버블론하고 1999년의 닷컴 버블론은 현실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이제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 산업의 한 40년 트렌드를 보시면 크게 성장의 변곡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1980년대에 PC가 나오면서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성장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장기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AI는 언제 나왔습니까? 챗GPT가 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정점을 찍고 시장이 축소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제가 어떤 검색을 할 때 과거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창을 열어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챗GPT에 유료 가입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챗GPT의 글로벌 가입자가 8억 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확장세는 빠르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AI가 에이전트 AI 중심의 아주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33년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로, 궁극적인 AI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AI 시장 전망은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한 겁니다. 2055년에 7천억 달러, 한 1,000조 원 규모가 되고요. 2030년에 3조 달러 이상, 한 4, 5천조 가까이 시장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AI 인프라를 포함한 이 시장이 확장이 되면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을 봐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를 AI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저희가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저전원으로 보고 있는 게 원전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자율주행.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M7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투자 규모가 역대급인데요. 업체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한 70조에서 1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장 핵심 부품이 결국 엔비디아하고 AMD의 GPU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인프라를 떠받쳐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전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 반도체 전력 업체들이 AI 산업 성장의 주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 전망을 보면 컨센서스가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사실상 올해 25년도에 M7 업체의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보는데요. 올 초만 해도 증가율이 10%에 남짓 불과했습니다.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25%의 YY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컨센서스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고성장이 향후 3년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HBM이 SK하이닉스의 독점 공급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세컨밴드, 이 시장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급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엔비디아가 블랙웰 시리즈를 출시를 했죠. 내년 하반기에 루빈 시리즈를 출시를 하는데 이 루빈 GPU의 가장 큰 강점이 속도를 상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속도하고 전력하고는 반비례하는데요. 여기에 스펙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업체 중심의 HBM 시장 공급 구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얼마 전에 젠슨왕 CEO가 한국 방문을 하면서 깜부치킨에서 치킨도 드셨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나온 코멘트를 보시면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키 서플라이어라고 언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바이털 메모리 테크놀로지 파트너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HBM4가 들어가는 26년 루빈 GPU부터는 한국의 삼성과 SK 역할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는 저희가 26, 27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 초호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에 쓰이는 HBM 중심의 성장이었는데요. HBM이라는 특수 D램을 빼고 나머지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범용 메모리 시장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캐파를 늘려서 공급을 확대를 하면 되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D램의 캐파는 공정 전환을 통해서만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는 오히려 캐파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늘어나냐 하면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26만 평의 융인 클러스터가 가동이 28년 1분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실상 27년까지는 D램과 낸드의 공급은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2017년, 18년일 때 반도체 호응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클라우드 붐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 증가율이 17년도에 107%, 18년에 18%로 꺾이면서 반도체 사이클도 꺾였습니다. 근데 올해와 내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증가율이 47%, 내년에 89%. 오히려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 이익 증가율이 꺾이지 않는 이상 주가는 꺾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건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에 대한 장기 성장성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D램 업체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삼성, SK, 마이크론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론이 PBR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장 높은 이유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접근성이 높다고 밸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에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 대비 삼성과 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과 삼성,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갭은 빠르게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